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기회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예사단의 예병군 정재훈 멘토입니다. 예, 코스피가 오늘 또 조정을 보였습니다. 냉탕, 온탕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2000포인트를 안착시켜 놓는가 하더니만 오늘 바로 빼버리면서 1990포인트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자, 이걸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흔들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이제 또 조정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지 정재훈 멘토님께 오늘장 여쭤보고 내일장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금일 시장은 0.6% 밀린 1989.49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는 조금 짜증이 나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일단 외국인 쪽은 잘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기관, 이네들 이해가 안 갑니다. 1,5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우수점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1,2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FOMC에 대한 부분들 눈치 보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종가상으로는 외국인 쪽에 매수를 해주면서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다른 부분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보냐면 삼성전자, 즉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의 2분기 실적 이렇게 예상치만큼 나오진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은 다른 섹터들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 즉 빠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라야 될 이유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박스권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89포인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내일 또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이제 매수 포인트로 잡아볼 그럴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기 때문에 일단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추격적인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눌림목을 좀 기다려주는 매수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역배열 종목군들보다는 정배열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잠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장은요, 여전히 이제 박스권은 지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요.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늘처럼 차익 매도가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약간 밀렸습니다.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예, FOMC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아마 오늘 소폭 하락을 추려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세계 경제의 흐름, 그리고 세계 경제의 공조화 현상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번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 있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 무리 있는 의견에다가 배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 증시가 대세 상승 가닥 속에 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증시가 깝깝하게 지금 갇혀 있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2년여 이상 되는 박스권 고점대 부분에서의 물량 부담감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물량을 언젠가는 지금 계속 터치를 하게 되다 보면 신규 물량으로 대체되고 분명히 물량을 소화하게 되는 구간들이 지금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물량이 소화된다면 바로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박스권을 뚫게 된다면 급격한 상승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눈치를 살피실 필요 없습니다. 들고 가시면 됩니다. 눈치 보기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나라
2기 경제팀이 발동이 됐습니다. 이 2기 경제팀의 얘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보자면 환율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 그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규제를 완화하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2기 경제팀의 어떤 경제 효과는 코스닥 벤처기업으로부터의 어떤 출발, 즉 코스닥의 강한 상승세에 대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예견해 볼 수 있는 자리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2기 경제팀의 창조 경제 효과는 바로 코스닥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분명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코스닥에서 출발한다는 근거도 또한 기술적 분석상의 근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는 2년여가 조금 넘는 박스권이었지만 코스닥은 5년이 넘는 박스권이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코스닥이 먼저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충분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조금 우려 섞인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실적보다는 지금은 기대감 쪽을 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코스피 쪽도 그렇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게 코스피 대형 종목들의 어떤 부분들이 강하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꼭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위쪽입니다. 그런데 이 위쪽으로 가는데 그냥은 안 가요. 흔들면서 갑니다. 흔들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리를 괴롭히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계속 주고 거기서 얼마 되지 않는 수익 구간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힌트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좋은 종목군 지고 가셔야 됩니다. 나쁜 종목군은 빨리 털어내서 좋은 종목군으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이거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전화상담, 문자상담 통해서 종목 포트폴리오 교체하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성의권요. 그래서 꼭 좀 전화, 문자 많이 보내드릴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 저희의 대안주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입니다. 이 기업은요, 1973년에 설립된 의복 제조업체입니다. 저하고 생년이 똑같네요. 그죠? 대부분 해외 기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브리지텍이요. 브리지텍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4,070원에 20%요. 4,070원에 20%요? 네. 어떤 기업인지는 좀 알고 계시나요? 예, 저기 알고 있는데 어저께 네. 제가 좀 비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저께 그렇게 거래량도 터지면서 밀린 이유를. 네, 일단 지금 보면 전날 상한가까지 기록했다가 네. 밀려 내렸어요. 그죠? 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날 올라가는 흐름들 속에서 기관 쪽에서 대량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47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었죠. 네. 그리고 외국인 또한 매도가 났었고 그걸 전부 다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간 그런 모습이에요. 네. 네. 그 부분들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는데 네. 여기서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만약에 전날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기술적 반등의 흐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좀 밀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아, 예. 일단 봐야 될 부분들은 네. 그리고 어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아니거든요. 어제 매수는 안 하셨어요? 네, 예. 어제 비웠어요. 어제 못 봤어요. 네, 자 일단은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약 한 3,500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겁니다. 3,500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손실률이 조금 커지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브리지텍이 실적이 좋게 나왔느냐라고 좀 살펴보게 되면 그거는 아닙니다. 전년 동기 대비보다 실적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한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타이트하게 잡는다라면 3,700원짜리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3,700원짜리대가 종가상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네. 아마도 3,500원 권역에서 3,400원 정도 때까지 밀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이제 4,000원 정도, 4,000원에서 4,100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저께 대량 매도가 나온 게 사실 조금 찝찝합니다. 네. 이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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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저는 아텍을 예. 18,500원에 예, 10%를 샀는데요. 예. 이거 파는 시점 좀 알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밭에. 예. 네. 어떻게 매수하셨어요? 이거 싸게 샀는데 네. 저번에 2만 원 갖다 내려오면서 그냥 19,000원에 얼른 무서워서 팔았다가 예. 밑에 또 멘토님이 겉거정 내려가 온다고 그랬는데 겉거정 내려왔다 도로 올라가서 예. 또 얼른 잡았어요. 18,500원에. 예, 잘 그리고선 하셨습니다. 요거정 왔는데 예. 요거 이제 파는 시점을 예. 내일이라도 팔아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또 갖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거 또 주도도 돼서 또 잘 갈 것도 같고 그래서 지금은 잘 갈 잘못 수밖에 가면 없는 또 단계에 와 놓칠까 봐. 있습니다. 잘 갈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와 있고, 예. 지금 장기적으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던 2만 원대를 지금 강하게 뚫어내고 2만 1,000원대까지 오늘 올라왔었잖아요. 그죠? 예, 예. 2만 1,000원대까지 왔다가 오늘 이렇게 종가상 2만 550원까지 좀 밀린 이유는 결과적으로 물량 조절입니다. 지금 거래량으로 보면 그냥 단순 물량 조절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거래 매수 절정 구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 출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계속 상승을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익절가만 잘 잡아놓고 대응하세요. 예, 예. 익절가만 잘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되는데, 예. 19,300원을 익절가 잡아놓으세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19,300원. 예, 예. 그리고 메모를 하세요. 예, 예. 21,500원이 넘어가면, 예. 19,800원대까지 익절가를 높여놓으세요. 19,800원. 예, 예. 예. 그리고 23,000원이 넘어갔을 때, 25,000원. 2,500원까지 익절가 높여놓으시면 됩니다. 25,000원. 예. 예. 23,000원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예. 아시겠죠? 예. 지금의 어떤 성장성, 그리고 지금의 시장 수급으로 본다면, 예. 25,000원, 25,000원, 28,000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0원. 주가라는 게 마냥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익절가를 잘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예, 그건 잘 알겠고요. 예, 예. 오이 솔루션을 18,500원에 사는데 이거는 언제쯤 팔아야 될까요? 이제 본전 왔는데 본전도 안 왔는데. 죄송해요. 이거는 저희가 기다리시는 분이 많아서 예. 저희가 요 한 그냥 종목 갖고 가도 상담을 될까요? 안 해드리고 갖고 가야 될까요? 그거만 가르쳐 주세요. 전화를 제가 한번 드리면 안 될까요? 주시면 고맙죠. 예, 예, 전화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예. 예. 자, 스피드 상담입니다. 지금 유닉스를 매수를 하셨네요. 18,03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셨어요. 그죠?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셨는데, 추세를 그어보게 되면 61선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너무나 이 손실 수익 권역을 좀 까먹는 방법이거든요. 결국에는 박스 권역으로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약 한 22,000원대에서부터 28,000원 정도 때까지 보여줄 것 같은데, 금일 일단 밀려 내렸다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제 기준으로만 좀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26,000원이 넘어서는 자리대죠. 그 자리대가 되게 되면 절반 정도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추세를 끌고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한 22,000원짜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전고점짜리대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3만원 정도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요. 일단 26,000원에서 절반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은 한 3만원 정도까지 끌고 가보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예, 다음 종목입니다. 삼명무역이고요. 21,900원에 비중 10%라고 6142님 남겨주셨는데, 자, 삼명무역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장기 추세선상 굉장히 좋은 종목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여러분들 정배열 종목을 하신다면서 자꾸 이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선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1봉인데요. 자, 1봉인데 여기서 지금 잘 보시면, 자, 요 박스권 상단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대가 밀리는 자리대가 있어요. 굳이 이런 자리대는 좋은 종목 많은데 이런 자리대 따라 붙는 거 아닙니다. 괜히 이런 자리대 따라 붙으면 잘못하면 크게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격을 좁혀로 들어와 버리면 다시 2만원대 부근까지 내려오는데 굳이 이런 자리대에서는 따라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봐도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어떤 경험치, 즉 노하우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명확히 잘 모르시면서 무작정 각도를 세우니까 따라 들어가시는 거. 예각기법은 각도 세운다고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각도 세운다고 다 날아가는 것 같으면 각 세운 종목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제가 언제 각 세운 종목만 얘기 드리는 것도 아닌데 자꾸 어떤 이런 부분을 즉 고점에서의 추격 매수를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잘못 물려버리면 크게 물릴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하시고요. 지금 구간에서 추세선상으로는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자, 요거를 좀 확대를 해서 자, 리스크 관리 자리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21,300원 깨지면, 즉 21,200원까지 잡아드릴게요. 21,200원 깨지면, 자, 요거 2만원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수익 구간으로도 약하게나마 돌아선다면 빠져나오세요. 이걸 지금 추세를, 자, 박스권 상단을 뚫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살짝 뚫은 걸 뚫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명확한 지지대가 나오려 그러면 매물 소화를 거쳤어야 됩니다. 매물 소화 아직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은 다음 고점에서도 다시 고점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텀이 짧다 할지라도 다시 밀리게끔 되어 있는 게 그 거래량적인 그 기법에서의 어떤 숨은 수수께끼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포스코로 매수하셨네요. 33만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포스코는 여전히 하락세대를 벗겨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죠?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241선에 대한 저항을 지속적으로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자리대 241선을 안착을 해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하락세대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자리대를 넘어서야 됩니다. 즉 31만원 자리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선대가 아마도 저항 자리대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3월달에 27만원 부근들을 살짝 이탈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27만원 자리대에서 약 한 31만원 정도대 박스권역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우선 31만원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좀 잡아 두시고요. 그 자리대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를 좀 주시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27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농우바이오인데요. 자, 25,300원에 비중 20%라고 8811님 남겨주셨습니다. 번호는 좋은데 매수 시점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종목 선정은 잘 하셨습니다. 자, 요거 제가 빠르게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차트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만 일단 농우바이오는 곡물 관련해서 또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이 있고 난 다음에 자, 이 다음에 소폭 건전한 조정이 들어왔고 건전한 조정 이후에 긴 횡보대 자리가 나옵니다. 이 횡보대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박스권의 형태를 분명히 띌 것이다라는 얘기 드렸고 이 박스권의 형태에서 자, 이게 이 27,200원이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박스권 하단 자리대는 21,000원대 자리대입니다. 여기가 21,000원에서 늘 지지를 받아왔다는 거
자, 요거 체크해 보시면 딱 답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지지대, 앞부분에 지지대였기 때문에 뒷부분에서도 계속 지금 지지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고, 그죠? 텀은 조금씩 짧아졌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강한 지지대 부근에 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굳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긴 기간의 박스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박스권 상단이 매도 자리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000원 자리대인데요. 여기서 지금 자꾸 매도 물량이 출해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들고 가세요. 명확히 27,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란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추가적인 무리한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스권일 때는 무리한 추가 매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자리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안주 세 번째,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2008년도죠. 한림법학학원을 양수하고 난 이후에 교육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 법학원을 양수했군요. 예,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힌트입니다. PBR 0.5배라는 거 굉장히 지금 낮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CJ 제일제당 우선주입니다. CJ 제일제당 우선주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6만 3천원에 20%인데. 16만 3천원에 20%요? 예. 어제하고 오늘하고 조금 빠지는 것 같아서, 네. 전문가님의 그 조언을 좀 듣고 보자. 이렇게 전화 올렸습니다. 예, 일단 지금 우선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거의 18만원 무료까지 올랐거든요? 예. 근데 오늘 본주 같은 경우는 이거래일제 음봉을 좀 맞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죠? 예. 이틀째 밀려 내려오고 있죠? 예. 우선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박스권용으로 당분간 좀 매물 소화를 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좀 보여지거든요? 예. 매수 단가가 16만 3천원이세요. 예. 16만 3천원이시면 약 한 4%에서 5% 정도 수익 중이신데, 예. 수익은 조금 넘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예. 우선 한 16만 한 5천원, 6천원 요 자리대를 일단 익절 가격, 즉 리스크 관리 자리대에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되면 CJ제일당 같은 경우 1분기 실적도 좀 괜찮고 2분기 때까지도 아마 좋을 겁니다. 예.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좀 되고 있고 원화도 강세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오늘 주가 흐름들을 보면 내수 관련주들, 내수주들이 조금 밀려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예. 이제 내일 자리대가 좀 중요합니다. 내일 자리대 한 번 더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16만 한 5천원 자리대 요 자리대까지 밀리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조금이라도 한번 해두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지를 해주고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 종목은 한 18만 5천원 정도 때까지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 때까지 좀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한 가지 질문 좀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단기적으로 CJ 제일제당 우선주로 보신다고요? 예, 장기로. 길게요? 예. 길게 본다라면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예.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 즉 수렴 과정이 좀 필요한 구간이거든요. 예.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면 일단 한번 덜어주고 좀 기다리셨다가 이격 좁혀지는 거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바쁘신데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예, 종목 얘기해 주세요. 테스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테스요?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 80%요. 매수가는요? 예.
매수가가 12,050원이요. 12,050원. 수익 많이 나셨는데요? 근데 그걸 매도 시기를 두 분이나 놓쳤거든요. 매도 시기요? 그래도 또 놓칠까 싶어가지고 언제쯤 매도하면 될까 싶어요. 이걸 그럼 언제쯤 사신 거예요? 그게요. 예. 조금 됐을 거예요. 한 몇 개월 안 되셨죠, 그죠? 예? 그래도 몇 개월은 안 되셨죠, 그죠? 예, 몇 개월은 안 됐는데 예. 그래도 그게 보자.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12월 달에 샀는데요. 단기적으로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단기로 단기적으로 조금 괜찮겠어요? 올라왔다가 빠져버리면 다시 매수가 근처로 오고 하니까 아마 그 손실분야대에서 다시 또 올라왔다가 또 매수가 근처로 오고 하니까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제가 봤을 땐 불안해 하실 종목군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테스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에 신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이 SK 하이닉스 지금 주가가 어떻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조금 크게 해주셔야 잘 안 들리는데.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죠? 네. 예. 그렇다면 이 SK 하이닉스에 신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 즉 이 회사가 지금 신규 공급이 되고 있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반도체 쪽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 그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우려가 생기거나 SK 하이닉스가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모바일 D램 쪽에 관련해서 이 회사와 지금 연계를 맺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려가 생길 것 같으면 주가의 모양은 이런 형태를 띠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SK 하이닉스의 수혜가 동사, 즉 테스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중장기적 보유 관점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SK 하이닉스가 58,000원, 즉 6만원대 언저리 때까지 올 동안은 중장기 투자를 충분히 해봐도 좋을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둬도 되겠습니까? 예. 굉장히 좋은 종목군이에요.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만날 또 요만큼 아가이고 또 내려가고 요만큼 아가이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SK 하이닉스의 모양이 그렇지 않고요. 지금 SK 하이닉스의 지금 주가 모양인데요. 일봉상. 자, 요 2013년도 말부터 지금까지의 요 2014년도 4월 달까지의 주가 모양과 지금 테스의 주가 모양을 한번 살펴보세요. 약간 비슷하게 흘러왔죠, 그죠? 테스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더 변동성만 강했을 뿐이지 주가의 형태는 지금 비슷하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뛰면 조금 더 많이 뛰고 떨어지면 조금 더 많이 떨어지고요. 그렇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SK 하이닉스가 저는 58,000원대까지 온다라고 계속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58,000원대 언저리까지는, 즉 6만원대 부근까지는 동사도 같이 보유를 하는 관점에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장기로 둬도 괜찮겠어요. 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하고 잘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이 종목. 아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안내를 샀는데요. 안랩이요? 네네. 매수가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한 30% 되고요. 네. 매수가는 45,500원 정도. 45,500원이요? 네네. 지금 한 5%가 조금 넘네요, 손실이.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산 가격이 올란가 싶어갖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네네. 그냥 매도하시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요? 지금 보면 네. 오늘 저가를 갱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럼 한 번쯤은 반등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럼 45,500원 정도 때 매수를 하셨으니까 네네. 매수가 정도에서는 한 번쯤은 매수가 부근이나 약간 위에서는 매도를 할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 때 매도를 하시고 네. 다른 종목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빠지면 4만 원도 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실적은 작년 네. 동기 대비 괜찮게 나왔는데 네. 지금 주식은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요? 네. 아, 많이 저는- 고평가입니다. 그래요? 네. 많이 빠져서 들어갔거든요. 많이 빠지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거나 고평가거나 그럴 때 빠지거든요. 네. 오히려 네. 실적이 눈부시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도 빠지고 있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아니, 산가까지는 가겠습니까? 매수가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있어 보이긴 네. 하는데 그 정도 너무 오게 되면 너무 먼 날이요? 먼 날이라뇨? 아, 오래 기다려야 되냐고요? 네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제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가 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네. 매수가 부분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 한 44,500원 요 정도가 되면 네. 일단 절반 정도는 좀 덜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한 46,000원 정도 오게 되면 나머지 물량 정리하셔가지고 네. 그냥 다른 종목 매수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2주 정도 걸릴까요?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부산이고요. 예. 대한유화요. 아, 예, 대한유화. 예. 매수가는요? 68,500원이고요. 예, 30% 샀다가 어제 10%를 줄이는데요. 예. 지금 또 보고 있다가 내가 10%를 추가할까 싶어서 지금 10%를 다시 상담 추가를 드리면- 할까? 예, 예, 예. 68,500원에 지금 매수 평단이다, 그죠? 예, 20%를 들고 있습니다. 20%는 들고 계시고, 예. 이거 그때 방송 보고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내가 63,000원부터요. 예. 계속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이러면서 지금 계속 대한유화를 갖고 하거든요. 아, 단기 매매를 지금 진행하시고 예, 계시구나. 예. 조금 올라가서 한 5% 또 수익 나면은 조금 줄이다가 다 아이고, 팔지는 잘하고 않고 계시네. 자꾸 네. 다 팔지는 않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대한유화는 울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예. 울산 온산공단에 위치하고 있고, 예. 이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의 가격적인 측면이 조금 안정화되어 있다는 부분하고, 폴리옥사이드가 지금 신규 어떤 매출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네. 늘 8만원대 부근이 지금 8만원대 네. 약간 위에서 어떤 저항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12만원대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훌륭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셔도 돼요. 그런데 대신 83,000원 이상대 부근에서부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지금 언제든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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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스피드 상담입니다. 서울반도체를 매수하셨네요. 41,1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었죠?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은 기관에서 제시한 그 가이던스보다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좀 하면서 밀렸습니다. 바닥을 어느 정도 나오고 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죠. 아마도 약 한 43,000원 정도 때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단기적으로 43,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짜리대, 즉 4만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좀 여유있게 좀 보게 된다면 한 38,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드래곤플라이인데요. 5,370원에 비중 20%라고 5483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이 드래곤플라이, 자, 5,370원이면 조금 손실이 있으신데,
자, 지금 최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 4,300원대입니다. 그런데 실적 크게 안 나오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게임주 중에서도 굉장히 좀 위험한 종목군에 지금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고 밑에 구간에서 거래량을 수반됐다는 거, 이 점도 굉장히 지금 주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바닥을 뚫고 올라오겠다. 그것보다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상장 폐지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감히 얘기를 좀 드릴게요. 겁나는 종목입니다. 굳이 들어가실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또다시 감자의 얘기가 나오고 전에 2009년도 또 한 번 감자를 했죠.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 또 한 번 감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면 자본 잠식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거래 정지가 걸릴 것이고 거래 정지가 걸리면 진짜 걷잡을 수 없는 구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참고를 꼭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파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는데 시청자분께서 정 그 350원 그 얼마 차이 아닌 것도 손해를 보기 싫으시다면 자 사실상 이 종목이 설거지 구간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살짝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구간은 이미 여기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이 구간에서. 그렇다는 것은 지금 구간에서는 진짜 위험한 자리대까지 왔다라고 봐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은 빠져나오셔야 될 자리대라고 좀 죄송스럽지만 이런 얘기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넥센타이어를 매수를 하셨네요. 16,0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이 조금 많으시네요. 일단 단기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16,500원에서 17,000원 정도대가 저항 자리대가 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면 요 자리대에서 한 번쯤은 좀 덜어주시는 전략, 절반 정도는 좀 절반 정도 좀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15,000원권역까지도 조정을 한 번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하시고, 중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신다라면, 아마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8,000원에서 19,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요. 중기적으로 18,000원, 19,000원,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16,500원에서 17,000원 정도 저항대니까요.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지, 아니면 좀 여유있게 보실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터파크 8,580원에 비중 10% 4262님. 4252님하고 어떤 관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4262님, 자, 보내주셨는데요. 아무런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인터파크 8,000원대면 지금 큰 수익이 나 있었을 때도 매도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자, 8,000원대에서 14,000원, 즉 15,0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도 매도를 안 하셨다는 얘기고, 지금 하락을 겪으면서 거의 이제 수익 구간을 탈피를 하는 모습인데, 자, 이왕 지금 장기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9,600원을 깨지 않는 한은 조금 더 들고 가보신 전략이 맞고, 만약에 9,600원을 깨면 빠져나오신 전략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지금 구간에서 9,600원이 깨지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수익 죄송합니다. 9,600원을 깨고 나면 차익 실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깨지지 않는 한은 들고 가보세요. 다시금 12,000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12,000원 부근에서 차익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아이스코네요. 68,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68,0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매수를 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65,000원권역까지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죠? 적게 정도 빠지게 되면 한 65,000원 정도까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정을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스권역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62,000원권역에서부터 한 74,000원 정도대까지 박스권역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즉, 매수가가 68,000원이시니까 차라리 61선 부근까지 오게 되면 10% 정도를 더 늘려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조정을 안 받고 그냥 올라가게 되면 박스권 상단이죠. 한 75,000원 정도? 그 정도가 오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단기적인 저항선입니다. 그 자리를 넘어가야 8만원 자리대가 있거든요. 그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자, 매수가는 43,000원에
예, 43,000원이라고 7780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SK 하이닉스 아마 아침 방송을 보고 매수하셨는 건지 아니면, 본인께서 직접 알아서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4만원대 이상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고, 2014년도, 바로 4월 달부터 계속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주구장창, 아침에 역전의 명수 시간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얘기 드리고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매도 자리대를 47,000원 이상에서 분할 차익 말씀드렸고, 46,500원 이하에서 또 분할 매수 전략을 또 말씀드렸어요. 이 프로그램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아침 방송 꼭 보세요. 제가 또 한 번 지금 분할 차익 구간을 말씀드렸던 게 51,000원입니다. 그 51,000원이 돌파가 되고 나면 분할 차익을 하고 다시금 그 밑에서 재매수 구간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 이도 저도 매수 이거 반복하기 싫다, 단기적인 흐름 잡아내기 싫다, 그러면 58,000원까지 지고 가시면 됩니다. 일단 58,000원까지는 명확히 보이는 종목이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주인트입니다. 5번째인데요. 한 달간 외국인들이 100만 주를 좀 순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30만 주였는데 오늘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약 49만 주, 거의 5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가총액이 770억 원대입니다. 77. 좋습니다, 번호.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삼성중공업네. 삼성중공업이요? 예예. 네, 매수가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8,750원에 네. 20%에. 20%요? 네네. 이거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증권회사 지원이 자꾸 지금 낮을 때 사놓으면 괜찮을 거라고 그래갖고 사기 싫다 해도 자꾸 그래서 샀는데 네. 자꾸 빠지네요. 길게 보실 생각으로 좀 매입을 하셨나요?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실 생각이신가요? 한 2달 보고에. 2달이요? 네. 그럼 길게 본 건 일단 아닙니다. 그죠? 네네네. 삼성중공업은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인데 이거 빠지면 24,0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일단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빠질 만큼은 많이 빠졌어요. 45,000원대 작년 10월 달에 형성돼 있던 고점 대비해서도 하락폭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근데 하락 추세예요. 여전히 하락 추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28,75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이 자리 때는 조금 여유 있게 좀 보신다라면 올 수 있는 자리예요. 다만 이제 시간이 2달이라는 정도를 정해 놓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럼 2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과연 이게 올라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길게 보셨다라면 이 자리대까지 위로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자리대에서는 이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중공업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2분기 때부터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작년 실적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줄어든 실적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좀 힘들고 적어도 6개월 이상 투자를 하셔야지만 그 자리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만약에 2달 정도를 좀 보실 거라면 저는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들을 매수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빨리는 못 올라오겠네요, 그러면. 네, 빨리는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움직인다고 해도 28,000원 부분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2달, 그러니까 2달 안에 매수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변동성이 나오고 하게 되면 삼성중공업 같이 역배열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은 더 빠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한 29,000원 정도 오게 되면 그냥 다른 종목군들로 교체를 해보세요. 네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쌍방울 좀 여쭤보려고요. 쌍방울요? 네. 예. 오랜만에 전화 주셨죠? 네, 오래간만에 했습니다. 예. 쌍방울 회사에 대해서 좀 잘 아세요? 아니, 뭐, 잘은 모르고, 네. 요즘에 그 매출 턴어라운드 된다고 해가지고, 예. 한번 저기 매수를 해봤는데, 예. 요즘에 계속 뜨뜻미지근해서 한번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이게, 예전에도 그랬고, 이게 작전이 굉장히 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작전이 심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게 쌍방울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드릴게요. 자, 지금 중국 진출을 했어요. 그죠? 네네. 중국에 실제로 쌍방울 매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주봉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주봉을 보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약간 살짝 들었죠. 그죠? 이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횡보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 추세선상 꺼봤을 때 이 추세선상이 바로 돌파가 됐죠. 지금. 이 돌파가 됐다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의 본격적인 상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 주가가 트리거 현상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되면서 급격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나와야 돼요. 바로 이런 구간이죠. 그죠? 이 앞에 때 자리를 보면 돼요. 여기가 거래량 없이 급격하게 수반이 된 자. 이게 트리거, 즉 징후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한번 푹 꺼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강하게 상승이 있을 건데 지금은 그 트리거 자리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들고 가세요. 제가 봤을 땐 회사의 어떤 실적, 그 다음에 중국 진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겨울 내에 히트텍이라고 있습니다. 그 히트텍에 대한 실적도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름 시즌이라고 해서 이 네이 회사다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모시메리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실적적인 측면, 중국 진출에 대한 성공 여부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이 될 시점이 어느 정도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네. 더 들고 와보세요. 제가 시청자분 입장이라면 중기적으로 900원대 이상까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3987님, 예비군 많더님, 예, 예비군, 예, 아직도 감기가 안 났네요. 안타깝네요. 빠른 쾌유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감기가 안 나은 게 아니고요. 장기침이 조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 정혜사단이 강연회를 합니다. 강연회 고집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장소는 서울 여의도죠.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시간은 오후 1시에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무료입니다.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오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안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예, 대안주 정답 윌비스였네요. 예, 오늘 아침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선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축구 보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 것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